반갑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했죠. 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9가 나왔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마감됐습니다. 마이너스 0.05. 나스닥은 0.04 올랐는데, 자, 전통적으로 이제 다우지수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올라가면 기술주 쪽의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대신에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의 우려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과정이긴 한데, 이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그 과정의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시면 고용지표가 안 좋다. 네.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부담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기술주나 성장주 쪽에는 기대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AI가 아직까지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흐름을 그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난리 났다 이런 얘기들,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싹 싸잡아서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너무 또 뜨거우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살펴보시면 요거보다 이제 주간 증시 전망 먼저 좀 볼게요. 파월이 증시의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FOMC에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다. 왜냐면 그동안 FOMC에서 그 금리를 올리지 않았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좀 올려주지 않겠느냐,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 네, 올리는 게 아니죠. 금리를 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그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FOMC에서 정책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약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죠. 네, 이 정도 인하를 기정사실을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B컷도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CPI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B컷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시장은 연준이 경제 전망 요약에서 제시할 점도표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의미하는 점도표가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단 이 점도표가 9월하고 이제 12월 두 번 남았고요. 10월 달에 점도표가 발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번 달에 이제 FOMC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점도표가 뭐냐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즉 9월에 금리 인하했는데 앞으로 이제 10월 달,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이다. 아니면은 10월달 건너뛰고 12월만 할 것이다. 요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금리 인하, 9월달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야. 근데 만약에 10월달에 금리 인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뭐 딱히 10월에 금리 인하 안 하고 12월에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연말까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즉 지금 만약에 5%다. 근데 0.2 낮춰서 4.75로 내려갔다. 근데 연말까지 됐을 때는 뭐 4.25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4.75에서 4.5, 4.25 앞으로 두 번 더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4.5가 연말 최종 금리다 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4.75까지 내려갔으니까 4.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더 안 한다. 두 번 더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도표를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12월에도 이제 점도표 발표가 되면 이제 12월 달 거는 이제 내년도 부분이 좀 나오게 될 텐데, 내년도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년도에는 이제 실제로 미국 금리가 3%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3%대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성장주 쪽은 당분간 더 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성장주 중심의 그런 강세 흐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얼마큼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생각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소매 판매는, 자, 이거 정리 좀 잠깐 볼게요. 지표상에서 보시면 이게 리테일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소매 판매인데 줄었어요. 이게 약간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제 화요일날 밤에 발표되는 건데 이게 약간 악재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소매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 경제의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 시장이 좀 냉각되어 있다.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받아들이기에 좋지 않겠죠. 네. 자, 지금 연준의 금리는 4.5에서 4.25로 낮춰질 것이라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나머지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도 별로 안 좋네요. 네. 월요일부터 나타나는 월화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대신에 핵심 소매 판매는 올해 조금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큰 품목들에 대한 그런 구매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이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는 더 확실시 되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 쪽에서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기술주 쪽의 기대감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리 인하가 들어와서 경기를 부양시키면 경기는 더 이상 침체되지 않는다. 자, 그런 이론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물가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FOMC가 뭐 부정적이진 않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진 않지만 요거는 잘 생각해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또 하나씩 볼까요? 이제 우리나라 GDP가 대만에게 따라잡혔다 이런 얘기 있죠. 이게 내용이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대만이 엄청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AI와 IT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를 진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너무 눌러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 전망이 별로 안 좋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이번에 이 IT 쪽에 AI 쪽 이쪽에 투자 금액을 훨씬 더 늘리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투자를 많이 해야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좀 출혈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투자를 많이 해줘야지 그만큼 또 그 이후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관세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이번에 그 한국인 근로자 그 감금 이번에 뭐 풀어주고 또 관세 어쩌고저쩌고 쉽지 않네요. 그죠? 미국이 약간 깡패짓 하고 있어서 야 관세 내고 차라리 미국 줄 돈을 기업들이 지원해라.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한 400조쯤 되는 것 같은데 현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한 400조 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그냥 기업들에게 관세 그 부분 뭐 지원해 줄게 하면은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미국이 너무 깡패짓을 하는 데다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약간 좀 애매하죠.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였어요? 돈 내놔라. 일단 처음에 돈 내놔라죠. 투자금 내놔라. 그 다음에 너희들 돈으로 공장을 지어라. 그 다음에 미국인 근로자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미국산 자재를 써라. 나중에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나면 수익의 90%를 내놔라.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미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아무리 시장이 커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을 다 회수한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 가져가겠다. 이게 뭐냔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일본 모델을 그대로 수용을 한다는 것은 그냥 미국한테 공장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냥 다 맞춰주겠다. 우리가 그냥 투자해서 너희들 공장 새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다. 미국은 그거 안 해주면은 관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잘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관세를 그냥 얻어맞고, 네,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있겠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또 틀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피곤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주자니 관계가 틀어져서 장사하기 힘들 것 같고, 주자니 좀 짜증나고, 네. 너무 그냥 다 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야,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네, 애매한 부분이라서, 애매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건 뭐 정치적으로 다 해결을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아무튼 기업들이 또다시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 계속 찍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개미들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등 해외 투자 자금이 대규모 이동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해외 자금의 그 대기 자금 성격을 띠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 자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46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즉 한 4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는데 엄청난 거죠. 네, 4억 달러면은 어림잡아도 한 6천억쯤 되는 건가요? 네, 6, 7천억쯤 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 이게 줄어든 거 보면은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 해외에서 대기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어디로 들어올까?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양도세 완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딱, 정착을 좀 잡기 시작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지금 보면은 그 이소영 의원이 내놓은 거는 그 분리과세에서의 그 최고 세율 이 부분이 27.5%인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부와는 37인가 38인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소영 의원의 네, 그 부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더라. 네, 그러면 배당에서도 유리하고 세수에서도 유리하고 근데 왜 이걸 안 쓰고 정부가 고집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대한 부분도 좀 있긴 있던데 이거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배당 그 성향이 높은 기업들. 지금 보면은 배당 성향 35%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하자라는 건데,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로 적용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2천만 원에서 그 3억 원 그 사이 구간은 22%로 다 똑같아요. 근데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율을 높이자라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고, 이쪽은 이제 그 규모적인 부분들을, 이 조건들을 조금 줄여가지고 하자, 뭐 등등등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긴 한데, 이 배당소득세 역시, 네, 30% 이하로 절충안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지금 이제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지주사, 금융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쪽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신고가를 나오고 더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투자 자금이 대규모 이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에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일단 더 올라갑니다. 시장에 지금도 총알 장전, 아까 얘기 있었던데, 네. 총알을 장전했다. 개인들, 저기 있다. 총알 71조 원을 장전하고 있다. 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탁금이 71조 원이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71조 원에 대한 예탁금 대기자금이 들어가 있으면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비투도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시장에 돈이 도는 건 좋지만 주의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일단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좀 팔아먹고, 네, 그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건 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 정도가 있었고요. 차익이라는 변수가 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로 들어가서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늘 해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고, 요거, 네, 금융주 더 오를 것인가, 연말엔 더 오를 것이다.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요, 이제 배당 시즌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당 시즌이 지금은 조금 뒤로 미뤄져 있어요. 보통은 지금 때부터 배당주를 열심히 사야 되겠지만, 배당 시즌이 보통 이제 3월달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3월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당에 대한 그 시즌이 이제 9월달, 10월달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요, 이제 뭐 벌써부터 뭐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완전 겨울 됐을 때, 네, 겨울이거나 이제 연말 연시쯤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들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금융주 섹터가 뭐 보험주나 증권주나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또 그 다음에 은행주 이런 거 올라가는 건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배당률은 주가가 뛴 것만큼 뛰지 못했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10,000원에서 20,000원 뛰었어요. 근데 배당은 1,000원에서 2,000원 뛰지 않습니다. 그럼 배당률은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0,000원에 1,000원을 받는 배당이었다면 10% 배당이에요. 근데 주가는 20,000원 됐지만 배당금은 조금 올려가지고 한 1,200원 정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배당이 10%가 아니라 6%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확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과거의 배당 수치를 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내가 현재가 대비해서 얼마나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리가 인하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은행주나 보험주 쪽은 약세 요인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아직 매매는 안 하고 있고요. 배당 매력도 별로예요, 지금 은행주들. 네, 주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대응이 되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죠. 올 연말이나 연초쯤 뭐 한 2, 3개월 정도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주면 배당 매력도 다시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가격을 네, 싸게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 보이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 섹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배당 때문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겠다라면 네, 증권주 쪽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하이닉스 얘기 나오고 소부장 얘기들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랠리 더 이어진다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뉴스에서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부장 애들도 HBM에 편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되는 부분들, 약간 광고성이죠. 광고성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잘 살펴보세요. 이게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 소부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 상승 이후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그동안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차익 실현 해야 되겠죠. 차익 실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뉴스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시장은 항상 네,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죠.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 보면서 조심조심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럴 때 몰빵 치지 마시고, 대신에 주식은 일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상향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유지하세요.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유지하시되, 항상 여러분들의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 고점에 있는 것만 사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고점에 있는 것만 사지 말고, 네, 바닥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진행될 때나 조정이 나올 때도 여러분들 편안한 투자 계속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 있죠? 9시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